혼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슬픔이나 고립을 동반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주변의 침묵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말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카얼 융은 외로움이 단순히 동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본질과 재연결할 수 있는 드물고 강력한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소셜미디어, 일, 오락 등으로 매 순간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마치 침묵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융에게 있어 외로움은 단순히 공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을 향한 발휘이자 변화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외로움과 개성화 과정. 칼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 불리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독특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질은 종종 사회적 기대, 외부의 산만함,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에 의해 억압됩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겉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멈춤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흐려진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꿈과 욕망뿐만 아니라 두려움, 후회,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기를 꺼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침묵 속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불편함은 적이 아니라 가이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순간을 도망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침묵이라는 대화. 융은 마음을 하나의 대화 상대자로, 그리고 외로움을 그 대화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일상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종종 외부의 요구들에 치여 사라집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과소평가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 경력, 혹은 일시적인 산만함에서 답을 찾으려 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깊은 답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답이 드러날 공간을 마련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때 답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융이 중요시한 내적 대화의 힘입니다. 외로움을 통한 변형. 융의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외로움이 단순히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질문하고 목표를 재평가하며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을 재창조할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로움은 단순한 내성의 공간이 아니라 창의성과 재생의 실험실입니다. 예술, 과학, 철학의 위대한 아이디어들 중 많은 것들이 고립의 시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칼 융,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예술가들조차도 그들의 가장 큰 깨달음이 세상의 산만함에서 벗어난 순간에 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답이 침묵 속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외로움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창조의 시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마음을 방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융은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끝없는 통찰력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로움의 도전에 직면하기. 그러나 융은 외로움이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두려움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도전합니다. 외로움을 자기 이해로 가는 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부분과 맞설 용기를 요구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만함을 끄고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묵이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융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맞서면 우리는 더 진실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내면의 장벽을 넘어. 외로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피상적인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의견에서 벗어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성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만족스럽지 않은 일상에 갇혀 있지만 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본질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연결의 관계. 흥미롭게도 융은 우리가 자신과 깊이 연결될 때 타인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외로움이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평화로울 때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중요한 점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드된 사회에서도 일상 속에서 잠시 고독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만으로도 명확성, 균형, 그리고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무의식과의 만남. 칼 융의 작품에서 중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무의식의 역할입니다. 그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리가 자신 안의 이 깊은 층과 접촉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은 기억, 꿈, 본능,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의 산만함과 의무들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이 숨겨진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혔다고 여겼던 기억이나 이름 붙이기 어려웠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했던 그림자뿐만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미지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한 공간을 열어두면 우리의 생각의 깊이에 놀라거나 이전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과의 상호작용을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로 보았으며 용기가 필요하지만 보상이 엄청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